자, 역시 지금 올해 EBS 연계돼서 출제돼서 올해 수능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요. EBS가 작년 EBS가 올해 수능에 이렇게 1년 해거리로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둘 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지문입니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죠. 물리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수가 고정되지 않으면은 핵심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있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제가 녹색으로 현관펜 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배경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좀 간단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의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부피 안에 입자가 9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부피를 가로 세로 2분의 1씩 줄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입자가 여기 9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입자끼리 충돌하거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핵심 원리,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리 설명드렸고요.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결국에는 이 지문은 온도와 부피와 P, 압력에 관계돼요. 부피는 증가한다. 볼륨, V, 증가. 이와 같이 기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관펜 쳐볼게요. 그래 주제 나왔으니까 압력과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일몰 기체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P는 V분의 RT가 되고 R은 기체 상수, 이를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이 단락의 주제를 했는데 이게 2013학년도 수능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관펜을 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낼 겁니다. 물론 P는 V분의 RT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체와 부피 혹은 압력의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현관펜 제가 두 번째 쳐볼 부분은 뭐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자, 봐봐 이제 똑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입자가 9개 있다고 쳐봅시다. 부피는 동일했어요. 근데 여기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열 에너지나 혹은 운동 에너지를 줄 거란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 에너지 또는 열과 등가 교환되는 운동 에너지가 높아질 거고,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이 입자들이 벽에 충돌하는 힘이 세지겠죠. 오케이? 근데 그게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밀어내겠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피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쉬셨어도 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봅시다. 그래도 수업을 할게요.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자체의 상호작용이 없대.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얘기했다는 건요. 느낌이 안 나요.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역적. 이 글에 세팅되는 내용은 그래서 뭐라고? 한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황색으로 처리했지만은 이미 이 시절 기출에서도 얘는 이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여러분이? 아보가드로 고친 거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업 들으시면서.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꼭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실질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하면 잘 맞지 않는데 실질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고요. 두 번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인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인력, C2라고 적겠습니다. 반발력, C3라고 적을게요. 인력은 땡기는 힘일 거고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이겠죠.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대부분은 인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인력은 아까 C2였죠. 또 인력은 분자 간의 거리가 또 멀어지게 되면 거리 디스턴스 D라고 쓸게요. 감소하게 되는데 인력은 또 어느 정도 이상 멀어져 버리면 인력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자가 맞닿을 정도로 되면 즉 거리 D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인력도 인력인데 반발력이 급격히 높아지나 봐요. C3. 그 반발력 C3가 인력보다 훨씬 커진대요.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는 현상을 얘기했고 당연히 이 수많은 변수 간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건요. 여기 있죠. 그래프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봐봐. X축은 부피죠. Y축은 압력, 프레셔. 자, 그럼 봅시다. 무슨 얘기냐?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부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지 않는 거예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부피가 일정 수준 이상 줄진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얘는 구조들을 정확히 그려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보시다 3달러. 자, 이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일문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 볼 건데, 이때 분자의 자체 부피를 스몰 b라고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라지 V, 전체 공간에서 각각 입자가 차지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이 식이 나온 거고. 한편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 인력에 의해 상호작용으로 서로 끌어당김으로 이상 기체보다, 왜냐하면 당긴 힘이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생기는 압력은 줄어들겠죠. 인력 때문에 압력이 줄어든대요.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봐. 줄어드는 압력은 뭐라고? 부피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식은 이렇게 썼다. 됐죠? 자, 왜냐하면 기체 부피가 줄면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래요. 뭐 이유는 아무튼 식이 정리가 됐고,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서 이만큼 줄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처리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4달러. 자, 이와 같이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사이 인력이나 압력을 고려해서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이 식이 되고, 이를 반대레버스 상태 방정식으로 하는데 매개변수 A협에는 기체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지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의 압력, P, pressure, 온도, temperature, 부피, 볼륨의 상관관계를 이상 기체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 식과 되게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하면 이 식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의 주제 도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꼭 필기하셔야 될 것 같고 구조도 그려보시고 제가 그리는 구조도랑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자, 영상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설명을 했고 P는 V분의 RT인데 원리를 하자면은 라지 T라고 적었네요. 온도 라지 T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제가 그려 설명을 드렸었죠. 부피를 작게 만들수록 압력이 커진다고요. 그게 반비례 관계고, 압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온도를 높여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밀어낸 힘이 강해질 테니까 압력이 그대로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P가 고정이면 V가 커진다. 맞죠? 이겁니다. 이상한데? 다시 P가 고정이면 제대로 써놓고 거꾸로 적었나? T가 고정이면 부피 증가. 오케이. T가 오르면 죄송해요. 잠깐만.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 온도 높이면, T를 높이면 부피 증가. 맞네. 자, P 고정, T 증가, 부피 증가. 오케이? 그래서 온도 T와 부피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정비례 있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 한계가 뭐냐면 한계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 분자의 부피와 인력과 반발력 영향을 받는다. 자, 온도가 높아지는 게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다 보니 인력이 줄어든다. 왜 그런지 원리의 설명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잡아당기는 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반대로 거리가 줄어들면 인력은 커질 거야. 하지만 반발력도 같이 커지고 반발력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됐죠? 그래서 이 내용 갖고 결국 물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반데르스바스 상태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분자 자체 부피 때문에 실제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이동 부피는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b로 작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도 작아질 거예요. 부피가 작아져서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작아지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압력은 이만큼이 돼서 이 식이 정리가 됐다. 야.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저기 1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필기할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 풀어볼게요. 이상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일단락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압력 P가 일정할 때 온도 T를 높이면 부피도 증가한다. 바로 일단락 옆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도 되고 또는 원리로 가도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오히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면서 부피도 커지겠죠 라고 원리를 배경식으로 이해해서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2번 선정 볼게요. 자,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다? 그렇죠. 글의 주제는 뭡니까 지금? 위쪽에 나온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관계죠. 구조가 잡혔으면 훨씬 쉽게 보였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분자 자체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 즉, 이단락의 C1, 이단락의 C2, C3를 무시한 일단락 내용이죠.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 여기 내용 보시면 P라는 변수에 분자 크기와 얘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3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제 원리를 이해했다면. 4번.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거리 멀어지면서 인력 줄어든다고요. 정답 5번이겠네 그러면. 벌써 4번, 5번이 모순돼 뭐 있죠? 즉 분자 간 상호작용이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인력과 거리의 관계 이미 얘기했는데 여기는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4, 5번이 서로 모순되면서 정답 5번 설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연습 잘 하시고요. 30분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그렇죠. 글의 주제인 두 가지를 당연히 비교대조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뭘 물어보니까 비교대조 포인트니까. 그렇죠. 공통점 물어볼 겁니다. 모두. 그래서 아까 나와 있다시피 각각 PVT, 여기도 마찬가지 PVT 관계를 다들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1번 선지 괜찮습니다. 자, 2번 선지. 자, 니은.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는 아까도 얘기했던 C1, C2, C3.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C2. 이 영향 당연히 있죠. 인력과 부피의 관계 잡았고요. 자,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유도된 거 맞죠? 맞죠? 기억이 단순한 모형이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모형이 니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발상이거든요. 녹색 현관 맺히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4번. 매개변수 B는요. 기억을 니은으로 보강했죠. 문제를 해결했죠. 1단락 주제, 2단락 주제 세팅이요. 그래서 실제 기체 자체의 부피가 B였죠. 마지막 5번 선지. 용계 부피가 같다면 기억에서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아니요. 크죠. 왜? 니은에서는 V- 실제를 빼준 거고 기억은 V 그 자체를 계산한 거잖아. 얘는 실제 분자의 부피만큼을 빼준 거잖아. 당연히 마이너스 B 했으니까 이 값이 더 크죠. 정답 5번. 정확하게 이해해서 가세요. 옛날 문제들이니까 정확하게 잡지 않더라도 그냥 비벼가지고 풀 수가 있었어. 근데 그게 연습이 되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고2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 지문하고 비교해봐. 훨씬 쉽잖아, 이게. 훨씬 쉬워요, 진짜. 2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기본기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차근차근 짚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해석 문제, 이런 문제는.
압력이 P1에서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자, 노란색 한 편을 쳐볼게요. P1에서 제로로 가까워질수록 뭐가 달라집니까? A와 B 모두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요? 봐봐. 지금 부피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압력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피는 어떻게 돼? 더 커질 거 아니야. 맞잖아. 여기에서 이만큼 더 커졌어요, 지금. 이해됐니? 부피가 커졌다는 거는 거리 D가 멀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반발력도 가까워야 반발력이 있고, 인력도 가까워야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자 상호 간의 작용이 다들 감소하겠죠. 2번 선지.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P1과 P2 사이일 때. 자, A와 B를 비교할 거야. A와 B를 비교할 거야. 반발력과 인력의 차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 반발력이 크다는 거는 서로 밀어내니까 부피가 클 거야. 맞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크면 부피가 커야 돼요. 맞죠?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으면 부피도 작아야 될 거야. 왜? 밀어낸 힘이 덜하니까. 자, 그럼 봐봐. 부피가 작아지려면 인력이 더 커야 되겠죠. 부피가 커지려면 인력이 작아야 되겠죠. 됐어? 끝났네. 그럼 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P2와 P1.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자, 봐. 여기 교점 보이죠? 자, 봐. 지금 P2라는 압력에서 압력이 동일할 때, Y값이 동일할 때 X값 차이가 생겼죠. 부피 A와 부피 B를 비교했을 때 부피 B가 더 크잖아. B의 부피가 더 크다고요. 즉, 부피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B에서의 반발력이 더 커야 되고 B에서 인력이 더 작아야 돼요. 됐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그럼 그걸 물은 건 아니었고 3, 4, 5를 좀 이따가 물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물은 것은 반발력과 인력의 관계예요.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볼게요. 자, 반발력과 인력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인력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발력보다 인력이 거꾸로 가죠. 반발력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인력보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 그럼 봐봐. 부피가 작아진다는 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부피가 작아졌어. 거리가 가까워진 거잖아. 자, 부피가 작아질수록 거리 D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반발력이 인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가 압력이 그러니까 그 부피가 줄어들지 못한다고. 반발력이 밀어버리니까. 됐어요? 그럼 반발력을 더 많이 받는 애는 누구겠어? A겠어, B겠어? B죠. B가 더 압력이 안 줄잖아. B가 더 부피가 안 줄잖아.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B가 더 부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B가 결국에는 반발력이 더 크죠. 그럼 A의 반발력은 더 작겠죠. 바꿔 얘기하면 인력의 영향은 A가 더 많이 받겠죠. 이해됐어? 이 상관관계 보여? 자, 이거를 여러분 정갈하게 정리해주면 도움이 돼요. 표를 그려서. 제가 표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자, 여러분 필기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저 거랑 비교할 거야. 시작. 끊을게요. 자, P2로 압력은 동일한 상태에서 부피 차이가 있어요. B의 부피가 더 큽니다. 자, 부피가 더 크다는 거는 서로 많이 밀어낸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B의 부피가 더 클 거고, 반대로 A에서는요,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당겨버리면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부피가 더 작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상대적으로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맞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구나. 누가? A가.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구성을 편하게 하면 바로 정답 설계 끝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줄글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질 않아. 무조건 이렇게 구조도 그리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 이해도 높아지고 정보 처리 관계, 정보 간의 관계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실장 여기 다시 한번 10초 잡아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만, 영상도 필기를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나중 되면은 여기서 버리에이션이 생겨. 수학처럼. 수학도 풀이 과정은 처음에는 똑같이 해설지처럼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